나는 능선을 오르는 것이 한 사람을 넘는 것만 같다. 울릉도의 나리분지를 찾은 것은 오랜만이었다. 나는 울릉도 도동항에 내린 후 차를 빌려서 약 1시간 거리를 달려 울릉도의 저 반대편 나리분지에 도착했다. 봄날의 기운이 마침 그 먼 곳까지 당도한 것인지 야들야들한 연두가 온통 분지를 뒤덮고 있었다. 감탄 이상의 한숨까지 터져나왔다. 성인봉을 알리는 표지판이 몇 번 눈에 띈 것 같지만 나리분지 곳곳의 연두를 청결하느라 정신을 놓은 탓에 나는 이미 꽤나 오르고 있었다. 내심 성인봉 정상에 오르고 싶어졌지만 나리분지 아랫개에 세워둔 차가 문제였다. 올라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산길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였다. 항상 내가 버려놓은 일을 후회하는 것이 여행일까? 후회를 하더라도 정상에 오르고 나서 후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나는 아름다움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제겁을 가졌다. 아름다움 앞에서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착각과 흥분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어야 하는 직업을. 저쪽에서 인기척이 들려 잠시 멈칫했다. 사내였다. 수건으로 연신 땀을 닦는 것을 보니 여행 온 사람이 맞았다. 어쩌면 울릉도의 정상인 성인봉을 즐기고 내려오고 있는지도. 그 사내가 먼저 나에게 인사했다. 나는 인사를 받자마자 묻고 싶은 말을 묻었다. 혹시 정상에서 내려오시는 길이세요? 정상까진 얼마나 걸리나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나는 그 숫자 앞에서 당장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오르고 싶은 마음에 물었다. 혹시 저 너머 도동동항까지 다시 되돌아갈 거냐고. 그가 대답했다. 사실 돌아갈 힘은 없고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 시간이 애매해서 걱정이라고. 나는 그에게 저 아래 주차된 내 차를 타고 도동항까지 넘어오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가 반색을 하며 좋아했다. 차키를 건넸다. 그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아니 이대로 산을 넘어가 그가 타고 온 차를 넘겨받으니 고마운 건 나였다. 내가 얼마쯤 오르고 그 얼마쯤 내려갔을까? 그가 멀리 아래서 나를 불러 세웠다. 아, 그가 마음을 뒤집은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정상의 맛을 볼 수 없다는 것인가? 그가 목청을 높여 말했다. 혹시 이것 좀 드실래요? 그가 내민 것은 크래커 한 봉지와 사과 한 알이었다. 산을 좋아하지만 나의 몸은 산에 맞춰져 있지를 않다. 오르는 것에 강한 사람이 있고 내리는 것에 강한 사람이 있겠지만 나의 경우는 둘 다 해당되지 못한다. 산 정상에 오르기까지 평균 시간이라는 게 세상에는 있는 것 같지만 나의 경우는 거기에 20%의 시간을 좋게 더 얹어야 등산과 하산 시간이 잡힌다. 얼마 전이었다. 내가 그 높은 산에 올랐을 때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등에 땀이 스친다. 산행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내가 겪은 일 때문이었다. 굉장히 가파른, 굉장히 힘겨운 가을 산행을 하고 있었다. 산행 도중에 여러 사람들을 스치듯 만나면서 한 무리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게도 되었다. 그 사람들은 산행 중간중간 쉬면서 내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눈치였지만 내가 너무 뒤처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과 나란히 보폭을 맞추는 산행은 불가능했다. 정상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남아있었고 일몰 시간도 많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안개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참 분위기 있는 안개다. 이렇게 맑고 촉촉한 안개는 오랜만이다 싶어 천천히 즐기면서 산을 올랐지만 어느덧 과연 내가 오르는 길이 맞는 길인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다. 이런 안막은 처음이었다.
말 그대로 오리무중. 1시간 남짓 길을 헤매고 나서야 겨우 발견한 표지판을 보고 알았다. 내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산길이 팔자지형 산길이었다는 사실을. 목적지의 방향대로 향하지를 못하고 팔자를 고스란히 되밟으며 맴돌고 있던 거였다. 아직 어두워지려면 멀었으니 괜찮겠다 싶었지만 그 감각도 잠시. 산의 어둠은 삽시간에 코앞까지 도착해 있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걷자 싶어 오르고 올랐다. 이 길 끝에는 산장에서의 달콤한 휴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원래는 기암괴석이 장관인 그곳 풍경을 보려 산을 오른 것인데 이제는 한치 앞에 겨우 보이는 계단만 밟고 오르고 올라야 했다. 산장의 불빛은 쉽게 나타나 주질 않았다. 그때였다. 안개 속에서 딸깍하고 불빛이 접지되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눈을 비비며 그것이 헛것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가 나에게 랜턴을 비추고 있어서였다. 이미 먼저 올라간, 그러니까 산 중턱에서 몇 번 스친 일행 가운데 2명이 나타난 거였다. 산장에 먼저 도착한 일행이 등산 장비를 풀러 서둘러 저녁 식사를 하려는데 내가 보이지 않자 한 사람이 먼저 무슨 일이라도 난 게 아닌가 싶어 내려가 보겠다고 했고 그 옆에 한 사람이 마찬가지 마음으로 따라 나섰고 그렇게 한참을 내려왔단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닌 올라온 길을 다시 내려왔다니.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은 내 배낭을 빼앗듯 가져가 자기 어깨에 메고 한 사람은 랜턴 불빛을 밝혀 길을 내주었다. 산장의 불빛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불빛이 먼저였던 것이다. 안막이 거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 고맙다고 말하니 얼마 남지 않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야말로 참 얼마 남지 않은, 얼마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누군가 나에게 술잔을 건넸다. 모두가 술잔을 들어 건배를 하는데 술을 입에 대기도 전에 눈이 뻐근해지면서 먹물처럼 가슴에 번지는 게 있었다. 누군가에게 사는 힘겨움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극복의 대상이다. 누군가에게 사는 그림일 수 있겠으나 누구에겐 팔자 좋은 소리다. 산은 운동일 수 있으나 다분히 정신이며 산이 낭만일지라도 다분히 평등하다. 누군가에게 산은 무의미일 수 있더라도 나에게는 명백한 의미다. 산을 넘을 때마다 생각한다. 힘겹게 산을 넘을 때마다 힘겹게 한 사람을 여행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산을 넘는 것 같지만 실은 한 사람을 만나는 과정, 그대로를 따라가는 보는 것이다. 한 사람을 아느라 만나느라 좋아하고 사랑하느라 그리고 표정이 없어지다가 멀어지다가 놓으라. 마치 산을 넘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가졌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을 등반하여 끝내 정상을 보겠다는 것 아닌가? 한 사람의 전부를 머리에 가슴에 이고 지고 오른다. 산을 넘으며 한 사람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한 사람의 무게 때문이다. 산은 내게 일방적으로 힘겨움을 쏟아부은 사람의 왼쪽 어깨일 수도 있겠고 사랑한 사람과의 이룰 수 없는 세계일 수도 있겠다. 언제쯤 닥쳐올 사랑과의 감정의 둔턱일 수도 내게 많은 것을 쏟아붓고 호련히 사라진 어떤 사람의 가슴팍일 수도 있겠다. 나는 그렇게 한 사람을 넘기 위해 산에 오르고 정상에 오른다. 한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꼭대기가 비로소 평평해지면
그때 나는 그 한 사람의 세계를 가졌노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